이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 무관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아침 7시 12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먼저 출근을 한다. 출근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저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는가? 퇴사를 생각하면서도 조금만 더를 반복해 본 적. 오늘의 주인공 민재는 그 조금만 더 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34, 중견 IT 기업에서 8년째 근무 중이었다. 입사 당시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스스로 선택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그 말을 믿었다. 성과도 좋았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팀 내에서 신뢰도 높았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커리어, 괜찮은 연봉,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문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길이 길게 느껴졌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낯설었다. 예전엔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설레던 회의 시간이 이제는 부담과 긴장의 연속이 되었다. 이번 분기 실적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임원의 말은 평범했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은 이상하게 답답해졌다. 그는 점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퇴사를 처음 떠올린 건 작년 가을이었다. 늦은 밤 사무실, 모두 퇴근한 자리에서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는 메모장에 적었다. 퇴사 후 하고 싶은 일, 여행, 작은 카페 창업, 글쓰기. 적어놓고 나니 심장이 조금 뛰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따라왔다. 대출, 부모님 병원비, 월세, 불확실한 미래. 조금만 더 모으고 이번 프로젝트만 마치고 승진까지만 하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승진은 했지만 책임도 함께 늘었다. 팀원들의 성과까지 관리해야 했고 보고서는 더 촘촘해졌다. 어느 날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예전엔 좋아하던 영화도 책도 음악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영상통화 속 어머니의 말에 그는 또 웃었다. 회사 좀 바빠서 그래. 사실은 회사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퇴사를 하고 싶으면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 남들 눈에 안정적인 삶을 스스로 흔들 용기가 없는 자신. 그 사이에서 민재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 준비는 완벽했다. 자료도 리허설도 문제 없었다. 하지만 발표 도중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단 몇 초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동료가 대신 말을 이어갔고 회의는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자신이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입사 첫날 적어두었던 목표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되자. 나를 잃지 말자.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한참을 멈춰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월급을 받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일이 당연해진 건. 다음날 회사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유난히 공허해 보였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친구의 메시지였다. 나 다음 달에 퇴사해. 늦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해보려고. 민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부러움, 두려움, 그리고 묘한 자극.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통장 잔고, 지출 내역, 가능한 선택지. 숫자들은 냉정했다. 아직은 아니다. 익숙한 결론이 또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준비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용기가 부족한 걸까?
퇴사를 미루는 사이 그는 점점 더 자신과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력서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 당장 제출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파일 이름을 저장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내 인생은 아직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마주했다. 하지만 선택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조직 개편 소식이 전해졌다. 성과 중심체 편, 인력 구조 조정 가능성, 사무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졌다. 민재의 이름도 어딘가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퇴사를 미루는 사이 퇴사가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날 퇴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본다. 묻고 싶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더 미루면 정말로 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직 개편 공지가 내려온 날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치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리를 옮기고 누군가는 팀이 바뀌고 누군가는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민재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다. 퇴사를 미루는 사이 선택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팀장 회의에 호출되었다. 회의실 공기는 건조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 풍경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임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민재 팀장 능력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 채편에서 조직 효율을 위해 팀을 축소합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다. 보직은 유지되지만 인원은 줄어듭니다. 성과 압박은 더 커질 겁니다. 겉으로는 승진 유지. 하지만 실상은 더 무거운 책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익숙한 대답이었다. 항상 그래왔듯 이번에도 받아들이려 했다. 그날 저녁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의자에 등을 기대자 천장이 낯설게 보였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항상 견디는 쪽을 선택했을까? 안정, 타인의 기대, 두려움.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남의 기준이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요즘 힘들어 보인다. 민재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나 퇴사하면 어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반대가 돌아올 거라 예상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포기하냐는 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 한 문장이 민재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가장 옥죄고 있던 건 사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었다는 걸. 며칠 밤을 고민했다. 퇴사를 하면 당장은 불안할 것이다. 수입은 줄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남는다면 이미 공허해진 자신을 계속 설득하며 살아야 한다. 어느 쪽이 더 두려운지 그는 솔직하게 따져보았다. 답은 의외로 분명했다. 지금처럼 사는 게 더 무섭다. 다음 주 월요일 민재는 사직서를 작성했다. 커서가 깜빡였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이름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생각보다 조용한 순간이었다. 천둥도 드라마 같은 음악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한문이 닫히는 느낌. 팀원들에게 알리던 날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부러워했다. 한 팀원이 말했다. 팀장님 용기 있으시네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겁이 많아서 내린 결정이야. 더 늦으면 자신을 완전히 잃을까봐. 그래서 선택한 거라고. 퇴사 후 첫 월요일.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랜만에 아무 계획 없이 아침을 맞았다. 처음엔 허전했다.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느낌.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묶여있던 끈이 풀린 듯한 해방감도 있었다. 그는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래전 적어두었던 하고 싶은 일 목록. 여행은 당장 어렵겠지만 글쓰기는 시작할 수 있었다. 하루 한 편씩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고민, 두려움, 망설임. 글은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몇 달 후 그는 작은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 하나가 그를 오래 붙잡았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용기 내볼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재는 알았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건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였다는 걸.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고 불안이 밀려오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의 그는 적어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고 있었다. 어느 저녁 산책을 하다 문득 깨달았다. 퇴사를 미루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 시간 덕분에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는 웃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구나. 우리는 종종 완벽한 준비가 끝나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생에는 준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민재는 늦게서야 배웠다. 퇴사를 결심한 날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한 날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걸. 혹시 지금 당신도 조금만 더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 말이 성장을 위한 기다림인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핑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퇴사를 미루다 그는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용기를 내는 순간 그는 다시 자신을 찾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회사 안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이라는 것을. 인간극장 선택의 기록.